안녕하십니까. 소환방송의 이병철입니다. 소환방송은 첫 번째 주제 위생과 식품 안전을 택해서 아마 오늘로서 5번째 모임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식품 안전의 목적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그리고 상호 신뢰하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위생과 식품 안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 경험으로 미생물에 대하여 잘 정리된 지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미생물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생물, 미미한 생물입니다. 미미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말이겠죠. 그래서 미생물은 현미경을 가지고 약 500배 정도 확대를 하면은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물은 무엇이지요? 물론 무생물에 대응되는 말이죠. 그래서 생물이라는 것은 첫째는 먹고 뺏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진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번식해야 됩니다. 번식하지 않으면 종족을 보존하지 않으면 멸종해버리지요. 사실 종족 보존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생물의 생명체의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본능이죠. 우리의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도 어쩌면 종족 보존을 위한 그런 장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신진대사하고 번식하고 하는 기능을 하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세균의 경우에는 약 500배 정도로 확대하면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500배 확대는 현미경으로 가능하죠. 그러면은 미생물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우스갯소리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 우스갯소리를 하겠습니다. 요즘이야 환갑잔치를 안 하지만은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환갑잔치를 해서 그때까지 산 사람들, 건강하게 산 사람들을 다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 어느 마을에 제가 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환갑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노인 집에 환갑잔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여러 동네 사람들이 왔는데 그 집 마라님이 음식상에 차려진 은수저를 이래 보더니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다. 이 물건하고 우리 영감 내가 만난 거하고 비싼 식인데 그런데 이 은으로 만든 수저는 이 낡아가지고 이래 몽땅 수저가 됐는데 우리 영감 그거는 아직도 그대로다 해서 주위 사람들이 반대수했습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그런 조건이죠. 생물은 번식하고 혹은 그 번식의 방법이 피부가 재생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피부가 재생하고 이래서 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노화는 일어나지만 그 무생물은 그러한 번식이 없으니까 낡아서 썩어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패와
발효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부패와 발효의 차이. 생명이 끝나면은 변질됩니다. 식품도 그 이전에는 생물이었죠. 그런데 이제 생물로서 가치가 이제 다하고 식품이 되는데 두면은 변질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변질되는 것이 야채 같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건조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거는 산패, 제일 좋은 애가 이제 사과를 깎아두면은 갈색으로 변하죠. 그게 이제 산패입니다. 그리고 발효하는 거, 감을 놔두면은 식초가 되고, 그 다음에 술이 되고 하는 이런 게 전부 발효입니다. 김치도 발효식품이죠. 그리고 이제 부패라는 것은 우리만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효와 부패의 차이가 무엇이냐? 식품이 변질되는데 인간에게 유리하게 변질되면은 그것을 발효라 하고, 인간에게 해롭게 변질되면은 부패라고 합니다. 그럼 왜 변질되느냐? 그게 미생물 때문입니다. 꽃 같은 단세포 생물인 미생물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식품을 그 미생물이 먹어서 배출을 해내는 것이 인간에 해로운 것이 나오면은 그것을 인간은 부패라 하고, 인간에 이로운 것이 나오면은 발효라 합니다. 같은 미생물입니다. 발효와 부패가 인간이 이롭느냐 해롭느냐에 따라 구분되듯이, 해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세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롭게 하는 미생물은 효모라고 이름을 붙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발효나 부패나 같은 식품의 변질인데 인간에 이롭느냐 불리하느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하고, 그것은 미생물의 작용인데 그것을 세균이라 하느냐 효모라 하는 것도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나눈다 하는 것을 우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미생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인간의 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약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세포나 미생물이나 근본은 같습니다. 미생물은 자연계에서 그냥 혼자 살아가는,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것이 미생물이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군집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제 군집을 이루다 보니까 유기체가 되는 거죠. 유기체가 뭔지는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유기체가 돼 가지고 그 유기체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은 세포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진 것은 45년쯤 되고, 한 35년쯤 되어서 미생물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 미생물 중에서 계속 혼자서 살아온 놈들이 진화하고 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무수한 종류의 미생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합치고 해서 유기체가 되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명이 탄생하죠. 모든 생명은 바다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최초의 어류가 되고, 그 어류가 육지로 올라와서 파충류가 되고, 날면은 조류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기다니다가 걷다가 해서 포유류도 되고 인간도 되고, 그러면서 마치 사람이 혼자 개인 사업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큰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조직의 일부로 일하는 그런 사람도 있듯이 이 미생물도 혼자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것은 미생물, 유기체의 생물의 생명체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을 세포, 그 바탕은 꼭 같아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탕이 같다는 것은 세포나 미생물이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세포 생물입니다. 미생물도 단세포 생물입니다. 우리 세포 그것도 세포. 그런데 세포도 세포막이 있고 미생물도 세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그 안에 세포막 안에는 우리가 결합수라고 하는 어떤 이제 성분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섭취한 영양분입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 안에 DNA가 있습니다. 우리의 특질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체질을 구현하는 DNA가 들어있지요. 해서 우리 그 세포의 역할은 어쩌면 이 DNA를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 몸의 진짜 주인은 DNA일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드리는 것은 미생물이나 세포나 단세포 생물이고 그 원조상은 지구가 처음 생겨서 35억 년 전에 출현한 단세포 생물. 그것이 진화해서 어떤 것은 군집을 이뤄서 유기체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변해왔지만은 원래는 같은 것이다. 바탕은 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미생물에 대한 강의는 계속 2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